여러분 안녕하세요. 함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당진으로 떠나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당진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당진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올 초에 당진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입지 분석을 해드렸던 그 강의 내용이 있을 텐데요. 그때는 이 도시기본계획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는 실제적으로 현장을 보거나 지도에서 이렇게 토지, 지가 상승되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당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바로 당진으로 랜선 투어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여기는 어떤 모습인지, 또 저기 토지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왜 여기는 땅값이 비싼지, 왜 여기 땅값은 비싸질 수밖에 없는지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당진에 대해서 한번 실제적으로 다녀오는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당진으로 여럿이서 떠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지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보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당진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지도로서 떠난다고 했는데 어차피 이번 한 번으로 떠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한 지자체를 잠깐 동안 둘러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도 간략하게 본다고 해도 꽤 여러 편으로 나눠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오늘 여러분들께 우선은 갈 수 있을 때까지 가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추가로 보고, 그래서 한 몇 편에 걸쳐서 당진을 곳곳을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진 굉장히 땅값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곳입니다. 왜일까요? 최근에 나온 뉴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저께 나온 뉴스인데요. 자, 보실까요? 충남 공항 항만 철도 3박자 3년간 해외기업 42곳 몰렸다. 지금 충남에 공항 항만 철도가 지금 몰리고 있고요. 여기다 하나 더 더해서 도로까지도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보령, 대전, 태안, 서산을 연결하는 동서축 2개 고속도로가 신규로 지정이 됐다. 고속도로 추가해야 되고요. 자, 충남은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액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무역수지 흑자는 4대 핵심 산업을 기반으로 5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충청남도 시골 아닙니다. 부자 동네입니다. 부자 동네. 그만큼 산업이 많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곳이고요. 디스플레이 수출량의 절반이 넘는 곳이고 자동차 완성차 시장의 12%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점유량은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화학 산업은 서산 석유화학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산이 또 우리나라 3대 그 석유화학 단지가 위치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요. 도지사는 경제성장 1번지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최근 움직임을 볼 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충남을 따라갈 수 있는 데는 이미 경기권, 수도권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으로는 충남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곳이 별로 지자체가 없습니다. 그만큼 충남이 빠르게 산업적으로도 변화가 되고 있는 곳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있으시길 바라시고요. 그 핵심에 당진이 있다는 거 오늘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뉴스 보시면은 가로림만이 요새 굉장히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요 그림, 요 사진은 그 머드맥스라는 유튜브에서 아주 히트친 영상인데요. 요게 지금 보시면은 홍보 영상이에요. 홍보 영상, 한국관광공사가 이렇게 공개한 홍보 영상인데 머드맥스, 영화 매드맥스를 패러디한 이 갯벌로 다니는 이 달구지죠, 달구지. 예, 이런 거를 지금 모습을 해서 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TV라든지 언론에 그 가로림만 관련된 기사라든지 가로림만 관련된 이 TV 프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운 우리 새끼에서도 지금 뭐 얼마 전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히트친 그 강철부대라는 프로 아시죠? 거기서 그 많은 그 훈련을 하거나 갯벌에서 여러 가지 뭐
시합을 하거나 그 경쟁을 하거나 그런 모습이 이 가로림만이 많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가로림만이라고 하면은 서산 태안에 걸쳐 있는 거대한 만이에요. 세계 5대 갯벌로 유명한 곳이고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인 곳입니다. 국가해양정원이라는 게 굉장히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고요. 우리나라의 현재 국가정원은 순천만 국가정원하고 울산의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가로림만은 국가해양정원, 우리나라 1호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이 될 건데요. 순천만 정원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에 약 6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벌써 유명 관광지가 되어버렸고요. 또 울산의 태화강 그 국가정원은 최근에 만들어진 정원인데 울산에 계신 투자자분한테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울산에 계신 분한테 태화강 국가정원이 만들어졌는데 좀 어때요? 라고 물었는데 어휴 말도 마세요. 태화강 국가정원 가는 길은 주말이면은 차들이 꽉 막혀서 움직이질 않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증거인데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잘 만들어졌어요? 하고 물었더니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주변 사람들만 이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그 주변 사람들만은 모이는데도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 나중에 외국인들이 찾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이 국가 해양정원인 가로림만을 많이 좀 주시해야 될 이유는요. 여기는 순천만하고 태화강 국가정원과는 그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해안선 길이만 약 160km가 넘는 해안선 길을 따라서 국가정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하루에 볼 수 있는 그런 정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정원, 이 가로림만 국가정원은 타깃이 우리나라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이 주요 타깃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해외 관광객들이 특히나 갯벌을 굉장히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관광객들이 처음에 우리나라 왔을 때 제일 처음 찾는 게 보령 머드축제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만큼 갯벌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향후 나중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이 진행되는 거 보시면서 이게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관광지도 자체를 바꾸게 될 거대한 프로젝트가 될 거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한번 당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중심에 당진이 있는데요. 자, 당진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지자체에 대해서 알아야 될 때 공간구조와 교통, 그 다음에 개발 방향에 대해서 이 세 가지만 알면은 그 지자체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당진시 개발 축입니다. 공간구조입니다. 어디나 공간구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평택 같은 경우에는 동부생활권, 서부생활권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또 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종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남부생활권으로 나눠지고 또 중북부랑 북부생활권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당진은 기본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시내를 중심으로 한 중심권과 북부 해안선을 따라서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는 북부권과 또 남부권, 서해선 복선 전철이 들어서는 당진 합덕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기억하시면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세 부분 간의 개발을 하면서 서로 연계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개발 방향이라든지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북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업단지가 쭉 자리 잡고 있고요. 남부는 이제 합덕역 중심으로 해서 산업, 물류, 관광 등이 들어서게 될 거고, 시내는 중심권은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시내로서 할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행정, 주거, 상업, 교육 같은 업무들이 있으면서 팽창해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교통망, 제가 보시면 된다 그랬죠. 향후 이 지자체의 교통망, 신규 교통망이라든지 철도라든지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새로 신설이 되는지, 어떤 도로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당진에선 특별하게 제가 요점만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제일 큰 이슈가 되는 건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가 당진 천안간 고속도로가 지금 한창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진 대산간 고속도로, 두 개의 고속도로가 새롭게 들어가는 곳이 바로 당진입니다. 이 고속도로 두 개가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한 이슈입니다. 지자체에. 또 보시면은 이제 연육교가 건설이 될 거고요. 이 소난지도와 대난지도 있는 연도교는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당진 시내 그 중심에서 위쪽으로 6차선에 거대한 그 도로가 하나 또 신설되는 거, 내년이면은 바로 착공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철도가 아까 제가 합덕역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해선 복선전철, 드디어 충남권 당진 쪽에 고속철도가 들어갑니다. KTX가 들어갑니다. 이 서해선 복선전철이 충남권과 서울까지 이어지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KTX까지 연결이 돼서 그동안에 이제 KTX가 그 대전 쪽으로 해서 세종을 지나 대전 쪽으로 해서 이렇게 호남선이 돌아서 내려갔는데, 이제는 바로 평택에서 당진 아산 쪽을 지나서 저쪽 홍성 쪽으로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라인이 또 연결이 되게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굉장히 큰 이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한 거 이상의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바로 서해선 복선전철입니다. 꼭 알고 계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합덕역에서 이어지는 그 북부 산업단지까지 연결되는 또 산업철도가 또 만들어지기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진 쪽에는 계획되어 있는 철도만도 기본 3개에서 4개까지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이렇게 철도를 만들고 그냥 이렇게 고속도로를 만들지는 않겠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당연히 산업도 많이 유치되고,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되고, 땅값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한번 그 북부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당진 북부 산업단지들이 쭉 자리 잡고 있다고. 당진은 우리나라 3대 철강 도시로 원래부터 유명했습니다. 현대제철이 자리 잡고 그 외에 굵직한 우리 철강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철강의 30% 아까 책임진다 그랬죠? 거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 바로 당진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철강 생산량이 많고요. 주변으로 이제 협력업체들도 있으면서 이렇게 북부, 요 해안가 주변으로 산업단지들이 쭉 철강 기업뿐만 아니라 제약 기업들과 더불어서 외국인 산업단지까지 있으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따가 지도에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당진 부분이고, 이 부분이 평택 부분인데요. 요거 한번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대교가 굉장히 포화 상태입니다. 주말만 되면은 너무 막히고요. 뭐 연휴 때라든지 명절 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답이 없을 정도로 많이 막힙니다. 양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 옆으로, 특히나 요 평택 내항하고 이 당진 신평면 쪽으로 이어지는 이 연육교가 지금 건설 계획에 있습니다. 요 신평면으로 들어가는 요 연육교가 조만간에 착공이 될 예정인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철강 산업단지를 지나서 또 서산 쪽으로 가다 보면은 여의도의 한 4배 크기 정도로 만들어진 성문 국가 산업단지가 또 바닷가 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한 10여 년 정도 됐는데 조성된 지가 아직 반이 차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반 정도 지금 분양이 되고 채워지고 있는데, 여기가 이 어마어마한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아직 반이나 더 채워져야 됩니다. 이 당진이란 지자체는 이 성문 국가 산업단지에 대해 기업들이 들어서게 지금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다 채워지게 됨으로써 당진 인구 자체가 수만 명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문 국가 산업단지 중요하고요. 이 북부 산업단지 쪽으로 철도가 쭉 지나간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북부는 산업단지와 철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배후단지들이 조성되는 거, 그런 거 꼭 기억하고 계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당진 중심부인데요. 중심부는 어쩔 수 없이 시내를 중심으로 봐야 되고요. 당진 시내는 우선은 당진은 시가 된 지 지금 10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2012년도에 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당진을 가서 그 예전 그 거리를 가보게 되면 아직 읍내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아직 이름도 읍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내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읍내동 남쪽과 동쪽과 북쪽으로 거의 구도심보다 훨씬 더 큰 크기로 신도시처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도시처럼 만들어지는 모습을 지금 보고 싶으면 당진 가서 보시면 돼요. 다른 데서도 많이 신도시 많이 뭐 만들어지긴 했지만은 지금 막 급격하게 정말 빠르게 지금 변화하는 도시를 보고 싶다 하시면은 당진 시내를 가보시면 됩니다. 당진 시내가 오른쪽에 지금 수청지구라는 곳들이 지금 미니 신도시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이 북부 쪽으로 또 우두지구, 당진 2지구, 3지구라는 이름으로 또 조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새롭고 젊고 빠르게 지금 발전하는 도시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당진 시내는 이렇게 미니 신도시 같은 모습으로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 아파트 단지들 쭉쭉 들어오고 지금 도로 쭉쭉 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 땅값은 덩달아서 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남부로 갑니다. 남부 합덕 중심으로 뭐가 있다 그랬죠? 서해선 복선 전철. 제일 당진에서 메가 이슈입니다. 메가 이슈. 네, 메가 이슈고요. 서해선 복선 전철이 내년 개통이 목표인데 살짝 뭐 미뤄질 것도 같지만 우선은 개통이 내년에 되게 된다면은 개통 이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게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계속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고속전철입니다. 고속전철. 평균 시속 260-70km 이상의 고속전철이 다니게 되는 역세권 주변으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존에 생겼던 KTX 역세권 KTX 역사 주변들을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평택의 지제역, 뭐 아니면은 뭐 동탄역 주변, 또 아니면은 저기 강릉 KTX 그 주변, 또 아니면 뭐 오송역 주변, 이런 식으로 해서 고속전철 역세권 주변이 어떻게 변화되고 땅값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남부권, 당진의 남부권은 뭐라고요? 서해선 복선전철이 들어오는 합덕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당진의 메가 이슈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고속도로입니다. 천안 당진간 고속도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더 큰 이슈는 당진 대산간 고속도로입니다. 지금 당진 대전간 고속도로는 만들어져 있고요. 세종하고 대전에서 이 당진 쪽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쭉 이어져서 서산 대산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집니다. 이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대전, 세종, 이 충청 내륙권에 있는 물류와 그 교통이 이쪽 서산 대산항 쪽으로 연결되고 이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그 고속도로가 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시면서 제일 큰 고속도로 이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IC와 더불어 그 서해선 복선전철 역세권과 더불어 고속도로 IC 주변도 투자 포인트로 여러분 잡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교통편까지 해서 여러분 향후 개발될 예정인 당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